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5번째 책이었죠. 아빠 사자와 행복한 아이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설명 없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면서 또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으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발음 연습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어디에서 끊어 있는지 잘 보면서 읽기 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안녕, 뿅! 목소리로만 여러분들하고 만날게요. 아빠 사자와 행복한 아이들. 아빠 사자와 행복한 아이들. 야노시 글 그림, 문성원 옮김, 시공 주니어. 7 아이를 둔 아빠 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자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왔지요. 7 아이들은 얼마나 몸집이 작은지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아주 힘들 정도였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아빠 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필러는 씻는 건 딱 질색이어서 툭하면 책상 밑에 숨곤 했지요. 아빠 사자는 정확히 7시 30분에 엄마 사자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사자는 다른 가족들보다 좀 더 오래 자는데 밖에 나가 힘들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엄마 사자는 아침을 든든히 먹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사자는 회사에서 사장님이었어요. 아빠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따가 전화 좀 해줘요. 그러자 엄마 사자가 소리쳐 대답했어요. 그런 말 말고 아이들이나 행복하게 해줘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여보, 알고 있지요? 아이들이 즐겁고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걱정 말아요. 아빠도 엄마만큼 잘 돌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아빠 사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빠 사자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이 치운 다음 바닥까지 물걸레로 잘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쓰레기를 옆집 마당에 파묻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빠 사자는 막내딸인 트릴리에게 물었어요. 우리 예쁜 꼬마 공주님,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선장이 되고 싶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홍콩에서 상하이로 갈 거예요. 또 제레반에서 럼바르고에도 가볼래요. 바람을 잘 타고 가면서 파도랑 폭풍도 거뜬히 견뎌내는 선장이 될 거예요. 씩씩한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아빠 사자는 작은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야에다 물을 담아 바다를 만들고 트릴리에게는 선장들이 쓰는 모자를 씌워주었지요. 작은 배는 파라과이 쪽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꼬마 선장, 돛대랑 돛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6째 아이는 마리라고 하는데 황야를 누비고 다니는 늑대처럼 좀채 겁을 먹는 일이 없었답니다. 꼭 20년 전에 엄마 사자처럼 아주 씩씩했지요. 아빠 사자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야, 오늘은 뭘 했으면 좋겠니?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우주인이 되어서 로켓을 타고 은하수를 건너가야지. 아빠, 은하수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걸. 큰 곰 자리랑 작은 곰 자리라면 또 몰라도
둘 다 유명한 별자리거든. 우주로 날아갔다가 별똥을 잡으면 집으로 갖고 오렴. 그걸로 엄마한테 침대 머리맡에 놓을 전등을 만들어 주자. 아빠 사자는 작은 나무 막대기에 불꽃용 로켓을 묶고 뒤뜰로 가서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의자를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야 마리가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고 또 별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7, 6, 5, 3, 2, 1, 0. 아빠 사자가 4를 세는 걸 깜빡했네요.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0이랍니다. 어느 로켓이나 0을 세자마자 출발하거든요. 그럼 6시 20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마리를 태운 로켓은 엄청나게 빨리 날아갔습니다. 마치 은하계에서 사는 새가 시간과 공간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것 같았지요. 나무와 집들이 진딧물처럼 작아졌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도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엔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우주로 간 마리는 날아가던 토끼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는 제 궤도를 벗어나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어쨌거나 토끼는 다른 세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한번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토끼의 모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사실 토끼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토끼를 총으로 쏘아 맞출 수가 없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불행으로 여겨지던 일도 나중에는 행운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아이는 파울리입니다. 파울리는 하루 종일 불법으로, 다시 말해서 차표도 없이 전차를 타고 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류장이란 정류장은 모두 구경할 셈이었답니다. 차표 없이 전차를 타고 다니면 콧속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기분이 짜릿해지거든. 하지 말란 짓을 해서 그럴 거야. 하지만 차표 없이 전차를 타고 다니면 벌금을 많이 물어야 합니다. 아빠 사자는 그렇게 많은 벌금을 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몰래 운전사한테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차표를 샀습니다. 파울리가 들켜서 교도소 신세를 지지 않게 말이에요. 아빠 사자는 운전사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물론 운전사도 속사정을 미리 다 알고 있었지요. 운전사가 한참 전차를 몰고 가다가 이따금씩 수상쩍게 쳐다보면 파울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하네. 오늘은 태어나서 가장 멋진 날이야. 얼마 안 있어 파울리는 모든 정류장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전차가 양쪽 종점에 닿으면 잠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오줌을 누고 올 수도 있었답니다. 넷째인 프리다는 국수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프리다는 해마다 자기 생일이면 꼭 국수 요리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배가 터질 때까지 실컷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날마다 오로지 국수만 먹겠다고 합니다.
마카로니, 스파게티, 밀국수, 달걀국수, 이 세상에 있는 국수란 국수는 다 먹어보고 싶어요, 아빠. 부엌 안이 온통 국수 천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알프레드라고 하는데 알프레드는 아빠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냅다 시장으로 뛰어갔지요. 과일을 훔쳐먹을 참이었거든요. 둘째 아이는 리젤이라고 하지요. 우리 귀여운 리젤, 리젤은 바라는 게 뭐지? 아빠 사자는 마치 나비가 뽀뽀를 하듯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리젤에게 물었습니다. 털복숭이 아빠,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난 우리 귀여운 리젤이 아니에요. 더 물어볼 것도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린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때가 되었어요. 아빠라고 해서 다 큰 숙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려 들지 마세요. 리젤은 비행사가 신는 신발을 신고 커다란 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사자는 리젤이 쏘아붙인 말에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자신도 어렸을 적에 리젤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아빠 사자도 머릿속에 온통 반항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따뜻한 눈물방울이 아빠 사자의 얼굴 위로 늦여름 비처럼 조용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실 리젤은 아빠 사자가 가장 예뻐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빠 사자는 리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리젤도 행복하게 해주어야 했으니까요. 아빠 사자는 할 일을 모두 끝낸 다음 잠시 쉴 참으로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첫째 아이인 필러를 잊은 것이었어요. 필러는 전등 위에 올라가 그네를 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창문 밖으로 오줌을 누고 싶어요. 그럼 무지무지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빠 사자는 필러를 창가로 데려가서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젖지 않게 조심해라.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왔는데 커튼에서 냄새가 나면 창피하잖니. 필러는 창문 밖으로 오줌을 넣습니다. 세찬 오줌줄기가 아주 멀리 뻗어나갔지요. 필러는 어제부터 오줌을 누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5분도 넘게 눌 수 있었답니다. 창문 밑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파란 임금이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임금은 냄새를 맡아보고 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지요. 파란 임금은 위를 올려다보며 꼬마 사자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웃어주었지요. 괜찮아, 꼬마야. 조금 있으면 다 마를 텐데 뭐. 나와 내 아내도 늘 창문 밖으로 오줌을 누는걸. 허허. 파란 임금은 왕관에 맺힌 물기를 털어내더니 초록불이 들어오자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11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는데 걔가 생일을 맞은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엄마 사자는 직장에 다니는 여느 아빠들 못지않게 직원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사자는 베르트 밀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헬쓱해 보여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방석을 가져다가 의자에 푹신하게 깔고 앉으세요. 엄마 사자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선물로 거위도 주고 부활절에는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달걀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사자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누가 또 큰 소리로 방귀를 뀌었지요? 니젤레겐 씨였군요. 오후 3시에 내 방으로 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 차분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이 끝나고 오후 3시가 되자 니젤레겐 씨가 엄마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자가 말했습니다. 니젤레겐 씨,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가 얘기만 했다 하면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겁니까? 무슨 근심이나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가요?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어요. 베르트 밀러 씨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나는 도무지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사자는 니젤레겐 씨를 무릎 위에 앉히고 대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사자는 니젤레겐 씨에게 월급은 올려주고 일거리는 덜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또 머리카락을 기르면 머리가 따뜻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니젤레겐 씨는 곧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큰 소리로 방귀를 뀌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빠 사자는 가족들이 저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화덕 위에서는 냄비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통에서는 증기기관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듯 연기가 계속 새어나왔지요. 연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빠 사자는 내일은 꼭 연통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그건 진작에 엄마 사자와 약속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6시 20분이 되자 아빠 사자는 뒤뜰로 가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마리를 앞치마로 받았습니다. 마리가 소리쳤어요. 우주에 가서 별의별 것을 다 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도 실컷 보았고요. 달도 왼쪽부터 한 바퀴 쭉 둘러보았는데 아주 끝내줬어요. 그런데 별똥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지 뭐예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다른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 사자는 맨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었겠죠? 누구 나한테 할 말 있니? 우리는 모두 아주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자 성실한 아빠 사자는 그제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자는 음식을 접시에 담았고 아빠 사자가 먹을 음식이 담긴 접시는 식탁 밑에 누워서 잠이 든 아빠 곁에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모두 식사를 끝낸 다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드는 곳에 누워서 잠이 들었지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엄마 사자는 일터로 나가고 아빠 사자는 7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행복이랍니다. 엄마 아빠들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